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면 충돌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어제 100분간의 설전이 있었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이긴 토론이었습니까? 해리스가 크게 이긴 토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해리스가 편하게 앞서 나갈 정도로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토론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하나씩 보죠. 미국 CNN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미끼를 던졌다. 이렇게 이제 CNN이 평가를 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해리스라는 후보를 봤을 때 굉장히 그 특징이 뭐냐면은 토론에 있어서 예. 공격을 굉장히 잘하고 방어를 잘 못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봤거든요. 해리스가요? 근데 예. 이제 네네. 예. 근데 이제 자신한테 불리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피해가는 모습들을 처음에 보인 것도 예.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미끼들을 잘 던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이슈,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민 이슈가 나왔을 때 예. 이민 이슈를 살짝 언급하고 난 다음에 바로 트럼프 지태 군중 사이드나 지루함을 언급하니까 바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끈하면서 이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이제 섞어하면서 그러니까 해리스가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격이 네네. 뭐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전략이었나 보네요. 해리스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해리스 캠프에서 철저히 미끼를 던지는 전략을 쓴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트럼프를 좀 흥분시켜라. 뭐 이런 전략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트럼프를 흥분시킴으로써 예. 원래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토론의 주제랑 초점이 바이든 해리스 실정이냐 아하. 아니면은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느냐인데 예.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분노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자꾸 강조함으로써 예. 모든 그러니까 토론의 주제가 트럼프를 위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면은요, 교수님, 트럼프 측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토론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네네. 연장선상에서 해리스를 바이든하고 등치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뭐 꼭 그런 이제 지난 토론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이번 선거가 이제 해리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예. 바이든과 해리스를 같은 편이라고 엮어놓고 예. 해리스도 같이 실정을 했다라고 몰아붙이면은 예. 그럼 유권자들도 해리스가 다시 집권하면 계속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 것인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까먹은 상태라 예. 이제 해리스 캠페인에서는 그 트럼프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발끈시킴으로써 예. 이 트럼프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게 해리스 캠페인의 전략이었던 거죠. 아니 지난번 토론에서는 사실은 트럼프는 굉장히 여유 있게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이제 건강 문제, 뭐 고령 문제 이런 걸 노출해서 화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잘한 거로 보였잖아요. 근데 어제는 사실 좀 반대였단 네네. 말이에요, 교수님. 해리스는 여유 있고 네네. 트럼프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들. 그런데 내용 좀 들여다 보면 앞서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정책적으로 좀 심각한 얘기들, 깊은 얘기들 나오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있던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방금 수업을 마치고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네, 학생들이 이제 토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의 정책을 듣고 싶었는데 예. 듣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해리스 입장에서는 토론 목표가 이제 한 세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자기가 대통령감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예.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론을 억누르고 자신이 급진좌파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 화제를 트럼프로 돌리면서 그것도 성공했는데 예.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자기를 알리는 거였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직 해리스를 잘 모른다라는 거였는데 예.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한테 관심을 주는 거는 성공했지만 자기를 많이 알릴 기회는 좀 적었던 것 같고 특히 정책을 알릴 기회도 그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해리스만의 브랜드를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키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어제 보니까요 토론회 네. 처음 시작할 때 이 해리스 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다 다가가서 이제 여유 있게 악수를 청했는데 뭐 좀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못해 하는 모습들 이런 게 좀 연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토론회 내내 예. 뭔가 해리스 부통령은 굉장히 여유 있게 웃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좀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쪽으로는 전혀 눈길 안 주고 앞만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양 캠프의 뭐 전략이었던 겁니까? 뭡니까? 저는 이제 둘 다 전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첫 예. 번째로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이 일종의 이제 요약하자면 알파 여성 전략이었다고 하는데 알파 여성이요? 그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이미지 자체가 워낙에 이제 남성성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역전시키기 위해서 직접 가가지고 악수하는 모습에서 약간 압도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는 원래 악수를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오,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악수를 안 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악수를 하면 약간 허를 찌르는 모양새도 보일 수가 있어서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이제 악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계산에서 약간 좀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 또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가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해리스가 사실은 좀 정책적으로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자 문제다. 그런데 어제 예, 이민자 얘기 나올 때 트럼프가 예, 예. 이 스프링필드에서는 예.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어 뭐 이런 발언을 하니까 해리스가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짓고 이거를 ABC 예, 예. 방송의 앵커들이 바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 팩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줬거든요. 어제 요 예, 예. 개와 고양이 이 논란에 대해서 현지에선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 3일 전부터인데요. 벌써 그 된 이제 얘기예요? 이게? 온라인을 예. 네,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는데 예. 이게 온라인에서 이런 좀 약간 음모론 비슷한 게 나오기 시작했고 예. 트위터에서 이제 제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그걸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논쟁이 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얘기 된 것 자체가 확인도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소수만 얘기했던 거를 트럼프가 그걸 굳이 꺼내서 얘기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이 미국에서 누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그러니까 4chan이 현실에 나온 것 같다. 4chan이 뭐냐면 미국의 일베 같은 웹사이트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미국의 일베 같은 웹사이트가 현실에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해리스한테 자꾸 미끼를 낚이면서 평정심을 잃다 보니까 그런 좀 더 극단적인 음모론을 얘기하는 실수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직 표심이 정해지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들한테는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문제인데다가 이 팩트 체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중도층이 봤을 때는 안 좋게 보였을 것이고, 근데 그나마 이제 트럼프에게 좀 다행인 상황인 거는 이 트럼프는 원래 그렇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 자체는 사람들이 트럼프는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피해는 안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한 판단은 이미 유권자들 내려놓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북핵 문제인데 어제 보니까 이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나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리스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독재자를 존경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대북 간의 차이가 좀 보여진 것 같은데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달라질까요? 북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바이든 행정부랑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구사할 것 같고요. 뭐 예. 이 해리스가 한 비판이 바이든이 평소에 하던 트럼프 비판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그 트럼프는 그 거의 모든 집회 자기 이제 그 정치 연설에서 이런 그 김정은과 어떤 이런 그 편지를 나눈 사실을 언제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실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이 아니라 이 영수 간 이런 그 국가 간 북한의 이제 국무위원장과 이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기회를 그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어제 이 TV 토론회 끝나고 세계적인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한 거 이게 미국 이 대선에서 뭔가 좀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린 인스타그램 글에 투표 등록 링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투표 등록 링크를 클릭한 사람 숫자를 보니까 3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파급력이 있어서 이렇게 뉴스가 된 것 같고 예.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젊은 여성들은 원래부터 이미 해리스 지지가 상당했는데 예. 이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런 지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여성들을 더더욱 그 투표를 독려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어제 TV 토론에서는 해리스가 이겼다라는 평가가 미국에서는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본선까지 연결돼서 본선에서도 해리스가 승기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냐? 아니면 아직 변수가 남아있냐? 어느 쪽입니까? 절대 승기를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이랑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미 마음을 많이 정한 상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해리스한테 이 상승세가 지금 요새 꺾여가던 시점이었는데, 예.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저는 변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많은 이제 미국 정치 전문가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안 잡히는 숨은 트럼프 표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지금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이 트럼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게 그렇죠. 그 더 하나의 큰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 선거 결과가 정말 이 끝까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저는 이제 그 변수는 그 젊은 남성이 얼만큼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리고 또한 투표하러 나올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10년 이상 이 젊은 남성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그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젊은 남성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젊은 남성들은 여론조사로 안 잡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이제 좀 물음표로 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답만 말씀해 주세요. 당장 내일 투표하면 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50대 50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교수님 개인 예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정말 솔직하게 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몇 가지 저는 이제 최근 돌아가는 어떤 그 여론조사 사인이나 그런 걸 보면은 예. 해리스한테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인들이 몇 개 있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굳이 저한테 50대 50에서 1을 더 넣으라고 하면 해리스한테 하라고 하겠지만 다시금 이 결과를 누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 있는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